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투자 시장이 술렁술렁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중순 이후로 지수가 2400 중반대까지 떨어지고 그 타이밍에 정부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기업가치 밸류업이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PBR주를 중심으로 단기 급등이 터지면서 지수 반등도 일어나게 됐고요. 그때 딱 그랬었죠. 지수가 하락하는 그 상황에서 1월 말에 그 발표하고 2월 초부터 전부 저PBR주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그 타이밍에 저희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지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소개했었는데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낮게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딴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게 우리 국내 증시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 1104곳이 57%가 PBR이 1배 미만인 상태고요. 그리고 지수 전체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PBR이 0.9배인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4.6배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1.4배 수준이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 것 자체에는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의도 자체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 계획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어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겠지만 실제 현실은 정부의 그런 의도와는 별개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월 말 그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라고 정부가 발표한 이후로 실제로 저PBR 종목들이 크게 관심도 끌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전문가 상당수가 정부의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쵸. 단기적으로 사람들 관심을 끌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꺼지는 그런 테마 장세야 만들 수 있겠지만 정부가 말했던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였죠?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미 많은 연구나 논문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자체가 작년 일본에서 시행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성격이 크다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증시하고 우리 한국 증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이 분리돼 있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측면에서도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대부분의 경우가 소유와 경영권이 합쳐져 있는 데다가 지배구조도 불투명하고요. 또 경영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구조 강화나 승계 등 대주주들이 그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도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에 비해 많고요.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주식시장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오를 수 있는데 못 올랐다기보다는 해외 투자 기관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만한 원인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그동안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기보다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본질적으로 해소가 돼야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역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정부에서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조항까지 쏙 다 빠진 채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자사주 매입 제도 개선이니 하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던 거고요.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테마 장세만 정부가 이번에 한번 만든 것 뿐인 거지 효과는 없을 거라고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때 보니까 주가를 올리는데 자사주 소각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 간혹 계시던데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행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주식 가치가 오르겠죠. 이런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올려주는 겁니다. 미국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나라는 자사주 소각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만 권장하고 소각 조항을 의무화 안 해놓으면 기업들은 자사주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하면서 자기들 돈 버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소각 조항조차 쏙 빠져 있으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웃기죠. 네. 아무튼 실효성이 있니 없니를 떠나 1월 말에 이렇게 정책 발표가 나오고 먹거리가 떨어진 우리 국내 증시에 저 PBR주라는 테마가 하나 등장하고 나니까 한 달 정도 저 PBR 테마 장세하면서 단기 급등주 막 터지면서 시장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2주 정도 코스피 지수도 150포인트가량 크게 올랐고요. 그럼 그렇게 정책 발표가 되고 2주 정도가량 그렇게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개인들이 많이 벌었냐? 이거 기사 내용 조금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저 PBR 관련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에 주가가 올랐다고 확인된 건 단지 4종목밖에 없었고요. 그조차 상승폭은 한 자릿수 초반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순매수 상위 5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올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13개 종목은 상승률을 2자릿대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이 돈 번 게 아니고요. 까고 보니까 외국인들만 이 저 PBR 테마 장세에서 단타 치면서 그들만 돈을 크게 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평소에 관심도 안 가지던 저 PBR 대형주 요때 사서 현재 손실 중인 사람 많잖아요. 네. 아무튼 1월 말에 그렇게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그동안 시장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정부에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이번에 이제 내놓게 됩니다. 지난번이야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에 현실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의 폭을 늘리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차원에서 2026년까지 기업들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제출 안 하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기업들한테 주주 이익도 챙기고 실적 대비 자기들 기업 가치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 스스로 문제시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1년에 한 번만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공시할 수 있게 그렇게 기업들한테 완전 맡긴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아니 의무적인 부분도 아예 없고 그러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말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번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화가 아니고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고사항일 뿐인 건데요.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제출 안 하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조항이 있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무사항 자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자기들 회사 주가 부양에 나설 만한 그런 당근책도 크게 없고요. 아니 그게 뭡니까? 그냥 알아서 주가 부양할 거면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자사주 소각이나 그런 거는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언급을 한다면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자사주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예 구체성 있는 조치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번 정책 발표 이후로 관련 저 PBR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맞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정부 의도야 어쨌든 간에 지난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단기 방어책으로 또 하나의 단기적인 저 PBR 테마 장세만 한번 일으키게 된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저PBR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많이 뜨거워서 그런데, 근데 사실 원래는 이 저PBR에 대한 투자를 언제 하는 거냐면 투자 시장에 침체가 와서 시장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하는 투자가 바로 저PBR 투자인데요. 시장 침체되고 기대치와 전망이 다 꺾였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클 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더 큰 수익을 쫓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그런 욕구가 더 클 때, 그때 이제 저PBR에 대한 투자가 조망받으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 침체됐을 때 이 저PBR주 투자하는 게 나중에 보면 쏠쏠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굳이 선거를 앞둔 애매한 타이밍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불필요한 저PBR주라는 테마주 장세만 만들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투기 장세만 더 부추기면서 시장만 괜히 더 흔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나중에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건데요. 저PBR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어설픈 타이밍에 테마 장세를 만들어버리면서 미리 갖다 써버리면서 소진시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나중에 진짜 저PBR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좋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런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 1월 말에 정부에서 처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당시 초반에 보면 이번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저PBR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유인을 할 수 있다면서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투자 사례 이야기가 당시 막 나돌았었는데요. 워렌 버핏도 이런 식으로 가치주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했죠. 2월 초에 가치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한참 워렌 버핏을 들먹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정작 당사자인 워렌 버핏은 현재 사상 최대로 많은 현금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지금 주식시장이 카지노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카지노가 지금 많은 가정에 있는 투자자들을 매일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눈에 띌 만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거 기사에 있는 겁니까? 네, 이틀 정도 된 기사인데요. 공개주주 서한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아무튼 워렌 버핏의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기업 실적에 비해 과열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모두가 말로는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판이 된 투자 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돈놀이판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당장 경제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제 상황에서 말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정말 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4월 총선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이런 불장을 즐기다가 4월 이후에 빠져나오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데요. 여러 통계를 보면 현재 주식 투자에 개인들이 자기 돈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 규모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개인들의 투자 실적을 보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들의 작년 평균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돈 5천만 원 주식 투자하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20% 손실 중입니다. 1,000만 원 손실 중이겠죠. 누구 말 맞다나 4월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을 거고 4월 이후에는 진짜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홍길동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4월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홍길동의 손실은 마이너스 1,000만 원에 원금 회복을 못했다고 칠게요. 본인 입으로 4월 이후에는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1,000만 원 손실 중인 상황에서 과연 이 홍길동이 1,000만 원 손절하고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4월달 되어서도 홍길동은 또 투자를 계속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